몸이 안 좋아서 안 간다라고 하는 걸 사실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그건 진짜. 사실 믿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되게 이제 몸이 칭병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칭병. 저는 칭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젊은 분이신데 뭐 몸이 아플 수 있죠. 하지만 네. 정말 대통령이랑 만나는 자리가 흔쾌했다면 저는 뭐 진통제라도 먹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저것은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초청의 자리도 네. 별로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가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양새죠. 예, 모양새가 일단 그 10일 총선 이후에 11일 날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실제로는 저는 11일 정도에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저는 통화라도 한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 먼저 네.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지는 뭐 정확히 뭐 누가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1일에는 통화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아니다,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뭐 서로 이런 서로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하지만 이것은 보수가 패배한 거지만 보수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내면서 둘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것은 정말 맥시멈으로 저는 좋은 일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하고 같이 한동훈 위원장을 단체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모양새, 그것도 며칠 지나서 그 모양에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땡큐 하고 바로 네. 가기는 좀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초청이 있기 전에 네. 사실은 이제 총선이 4월 10일 그리고 결과 나온 게 11일 그리고 13일, 14일 이때부터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을 네.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다시는 우리 당 근처에 얼씬 그리지 마라라든지 뭐 검사의 실체 무능함이 드러났다라든지 네, 네. 그렇게 홍준표 시장이 공개적으로 이른바 저격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언저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이 있었고 만찬을 해서 4시간 동안 가까이 만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홍준표 시장의 그 페이스북 글들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만남을 앞두고 일종의 뭐 립서비스 자기의 그 대신 말해준 거 대신 말해준 거 아니냐. 만나고 나서도 그 얘기가 만나고 나왔기 나서도 때문에 그랬고요. 저것은 뭐 윤심에 틀림없다. 이건 이제 예측들,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리고 진짜 몸이 아파. 그래도 갔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갔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 조정훈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이 당선 조정훈 의원이 타이레놀 2알 먹고라도 만나셨으면 더 멋졌겠다라고 점잖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론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말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레놀 2알 먹고서도 만났어야지라고 면박을 주는 게 아니라 타이레놀 2알 먹고라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사실 정치인의 이런 화법들은 꽤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이 정도 말할 수 있죠. 또 네, 뭐 그렇죠. 다선에다가 지금 총리 후보로도 그렇죠.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검사 선배이기도 하고 네네. 정치 경력도 많고 하니까 네.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경력이 없다. 네. 그리고 당내 세력이 없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본인으로서는 그걸 거절한 것이 또 다른 단순한 오찬 거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 내에서 자기 세력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세력,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과 선을 확실하게 본인이 걷는 정치적 그 의사 표현, 단순히 모찬에 안 나가겠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뭐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해석되는 거를 주저하지 않고 안 간 거잖아요.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감수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딱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정치 공학적으로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대권을 바라보려면은 윤석열과 기본적으로 척져야 된다라는 말들을 최근에 이제 어제인가 그제 이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마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정치 공학적으로는 네. 자연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얕은 수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우군이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정말 무직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무직이라는 거는 이것이 상징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었고 그 부분들은 뭐 다리를 불살라 버린다, 배수진을 친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 받았었던 그렇죠. 일이에요. 하지만 한쪽에서 그때도 걱정을 했었어요. 야, 저거 바보 같은 수인데. 왜냐하면 저러면 총선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동훈은 사라져버려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거나 나는 그냥 백의종군 하겠다 뭐 이런 자세를 보였었는데 실제로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뭐 그전에 뭐 새누리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 앞선 총선을 거칠 때마다 네. 그 총선을 이끌었던 수장들이 네. 총선 이후 네. 자기 세력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고립화되면서 사라진 그런 그럼요. 전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 김무성. 전 새누리당 예. 대표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죠. 2016 20대 총선을 끝낸 다음에 그때 당시 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워낙 갈등이 심했죠. 심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세력들과 함께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또 좀 더 가장 직관적으로 연상시키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황교안 네. 똑같은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의 당 대표를 하면서 선거를 21대 총선을 이끌었었는데 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총선 패배로서 정치적 상처를 입은 거죠.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사실은 다시 정치 일선으로 들어오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당신도 그와 같은 길을 갈 것이냐, 그 정도도 못 내다보느냐, 지금 빨리 당신이 당내 세력을 만들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하기도 하고 매우 이제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게 대선에 패배를 했어도 대통령에게는 아직도 그렇죠. 이를테면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산은 굉장히 예. 큰 거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실제로 자산이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 지금 없어요. 본인에겐 직업도 없고 본인에게는 세력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은 예. 그 총선 출마도 안 하면서 네. 배수의 진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비대위원회에 있던 사람들 뭐 저기 김병률도 뭐 네. 출마 안 했고 네. 없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에서 추천했던 사람들 상당수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세력도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황교안 네. 총리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또 다른 자산은 있다 하는 그럼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나왔죠. 관심이죠. 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사랑, 또 보수층의 지지, 지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전에 이를테면은 김무성 대표나 황교안 대표나 이분들이 가지지 못했던 자산을 또 갖고 네, 있다 이렇게 맞아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지금 시사저널이 어제 기사가 나왔나요? 예.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의 사회적 관심도를 측정하는 구글 트렌드 그리고 네네. 네이버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보도를 보고서 오늘 아침에 직접 들어가서 해봤는데 어떻게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을 넣었던지 간에 지금 한동훈, 이재명 네.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한동훈이 앞섭니다. 야, 우리 제작진이 자 빨간색 그래프가요. 빨간색 그래프가 한동훈에 대한 검색 지표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색 지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일주일을 해봤습니다. 4월 17일부터 자 지금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뭐 최대 야당의 압승을 거둔 야당의 대표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에 패배한 정당을 이끌었던 비대위원장이었는데 한동훈 검색량이 더 높습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최근 일주일을 검색을 해봤을 때 자 그러면은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좆대만 그러느냐? 네. 제가 기간을 확산을 했어요. 예. 4월 10일. 4월 10일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해봤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검색량이 더 높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아주 높습니다. 예. 그런데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보다 소폭 앞서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슈에서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황교안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패배와 함께 사실 정치인들한테는
잊혀진 거. 네. 잊혀지는 게 제일 악명이 있어도 악명도 유명한 거잖아요. 악명으로 유명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잊혀져 버리면은 진짜 그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잊혀지는 것도 무섭긴 하지만 네. 또 그런 거는 또 있어요. 정치인들은 상대가 망하면 내가 또 올라가는 또 이런 제로섬 같은 게 제로섬 있잖아요. 게임, 네.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서 네. 앞으로 이제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안들이 많이 이제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수습이 안 된다, 뭐 여론 나빠진다 이러면 다시 한동훈 등판해라, 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뭐 오늘 아침부터 나오고 있는데 뭐 이번 뭐 네. 당권은 예, 나경원 예. 대표, 네. 이철규 원내대표 이렇게 네.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인데 예.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총선으로서 용도 폐기시켜도 되는가? 네. 총선에서 용도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당내 새로운 또 동력을 찾기 위해서 소환한다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 뭐 네. 이런 걸로 보면은 1번 그러네요. 이제 저희가 위에 올렸던 당권 도전.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방선거에 2년 출마를 뒤죠. 하거나 2년 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 3년 뒤에 대선에 도전하는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요걸 갖고 이제 어떻게 될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엇보다도 사실은 현직 이게 네. 한 선거 1년 전, 뭐 이때 전쯤에 1년 네. 반 전쯤에 이를테면은 마치 문재인, 윤석열 요 검찰총장 시절처럼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대통령의 이 성공을 기원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아무리 경쟁자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랑 척지고 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얻을 거를 생각해 보면 뭘 얻죠? 그냥 분열된 보수 중에서도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대통령 만약에 한동훈 대 윤석열, 윤석열 대 한동훈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이 질문 자체가 보수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관계죠. 또 다른 그럼, 이관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배신자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이 자기 대권놀이 했다라고 그렇게 아젠다를 던진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의 분열을 바라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을 지우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그거는 정말 자신의 입속 혹은 특정 뭐 당파의 입속 이런 거를 차리기 위한 것이지 정말 보수의 마음을 살핀 저는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네. 우리가 이 대선이 누구의 잘못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백서를 쓴다거나 앞으로 이제 전략을 수정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갖고 누구 잘못 몇 프로 쟤는 배신자 쟤는 충성인 배신과 충성 이렇게 갈라서 사람들을 보는 거는 굉장히 물론 전쟁을 할 때는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습해야 되는 국면인데 오히려. 지금은 전열을 네. 재정비해야 되는 거고요. 네. 총선에서 뭐 패배했다고 해서 패배감에 빠져 있어도 안 되겠지만 맞습니다. 동시에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너 때문에 그랬어. 네. 계속해서 너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서 그걸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나 이득으로 삼으려고 네. 하는 움직임도 네. 그것 역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그런 분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어떻게 본다면 다음 선거들에 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저는 데는 근데 반대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보수에서도 말입니다.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남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분으로 심평 변호사를 지금은 꼽게 됩니다. 심평 이분이 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조국은
한동훈은 조국한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뭐 개인 역량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고 네. 이제 막 글들을 올리셨던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아니 근데 그분은 뭐예요? 무슨 자격으로 뭐 한때는 저 지난 네. 대선 때는 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다 뭐 네, 네. 당시 후보에. 예.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이 페이스북에 뭘 올려도 네, 네. 별로 신경 쓰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신경 쓰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또 끊임없이 이런 분들은 또 이제는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어떤 자리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뭐 매체별로 유명한 걸로 유명해. 네, 매체별로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럼 본인의 글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분은 자기의 감정에 배설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이 속한 어떤 진영,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를 같이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물론 자기 생각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저희는 이기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네. 정치적 발언이나 네. 정치적 행동을 네. 하려면 본인도 뭔가를 걸어야죠. 근데 본인은 이럴 거 하나 없이 어디에 사실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훈수. 훈수만 하고 뭐 단돈 뭐 몇 푼 만 원짜리라도 뭐 걸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훈수만 하고 맞았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네. 아 뭐 그리고 자기 말이 안 맞으면 가만히 있고 네. 나는 훈수꾼을 보는 것 같은데 훈수 정치가 돼서는 곤란하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정치 그리고 근데 훈수가 어떤 힘으로 작동하는 변수가 되는 것도 네. 좀 그것도 부적절하고요. 네. 준선 만소호님 심평은 우월주의자라고 해석을 우월주의자? 하셨는데 예, 아. 그분 이제 워낙 그러니까 위에서 엘리트시니까 본다. 위에서 예. 본다 본인은. 예, 엘리트시니까 그런가 어. 본데 저는 뭐 이 변호사님보다 훨씬 덜 엘리트라서 그러지 이분의 글을 볼 때 참 편하지는 않다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 그만하시죠. 여론조사 이분은 이런 얘기는 결과를 별로, 한번 예.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제1 과제는 무엇입니까? 당대표 출마 27%, 대통령과의 화해 54%, 대선 목표로 독자 노선 12%, 기타 7%입니다. 저는 왜 안 보이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화해하다. 화해가 먼저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보고 이게 민심이죠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게 민심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부에서 공과를 따지고 네. 또 그거 가지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그걸 네. 바라보는 많은 지지자들은 안타까운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번 이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그 보수 국민들은 네. 정말 정치 고관여층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상처는 누가 어루만져 주나요? 그러네요. 전부 네. 다 자기들 네. 생각만 하지. 그- 내가 더 아파, 내가 네. 더 아파. 지금 나는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 네. 국민들 갈라진 국민들 마음, 네. 야 그걸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 마음을 앞으로 정치 메시지 내려면 그런 쪽도 얘기를 해 줘야지 네. 또 사랑받고 주목을 받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대신에 관한 얘기였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난번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네네. 글. 그건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이 배신해서는 안 될 대상은 국민밖에 없다. 저는 사실 그것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하도 자기한테 배신이라 그러니까. 굳이 반응을 안 낼 거였으면 저는 페이스북 메시지도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게 더 낫지 지금까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네이버 데이터 랩에 많이 올랐을까? 아니 왜냐면 네이버 데이터 랩은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잊혀지지 않는 전략으로. 네. 예를 들어서 본인도 이제 미국 유학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저 네. 총선 유세 중에. 네. 다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총선 기간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은 이번에 출마 안 했으니까 네. 선거 결과 나오면 네. 선거 지면 미국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측들을 했고. 네. 근데 그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귀에 들어갔었나 봐요. 네. 나 아니다. 나 책임지겠다. 네, 네. 떠나지도 않겠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떠나고 잊혀지고 네. 이런 수순을 예상했는데 그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전 네. 비대위원장 또 많은 그 정치인들이 들으셔야 될 저는 댓글이 올라왔다고 오.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올랐냐면 108석은 보수가 영끌해서 만든 것이다. 네. 정말 영끌이죠. 저는 정말 보수 유권자들이 정말 영끌을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저는 이 자리를 좀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는 지금 권력 있는 분들이 국힘에서 생각하셔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8석이 패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두톨님, DOTOL 두톨님이 108석은 유권자가 영끌해서 만든 거죠. 라는 글이 저는 정말 오늘 가장 가슴에 와닿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영끌에서 찍어준 유권자들 네. 파산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정말로 잘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그냥 영끌 투자, 그 영끌에서 틀렸던 투자가 영끌했던 게 이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를 네. 믿게 몇 년 뒤 네.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눈물 납니다. 영끌. 네. 자, 가슴에 제가 진짜 그 말을 깊이 담아두겠습니다. 영끌 108석. 네.